안녕하십니까. 우리 혁명 20일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앵그리 블루 회원 여러분. 이제 그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그 당원 동지 여러분과 그 앵그리 블루 회원 여러분들께서 밖에서 플래카드 활동을 하실 때 옷차림도 준비 잘 하셔서 그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건강에 많이 유의를 하셔야 우리 활동도 왕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25회 최고위원회의 안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회 최고위원회의는 크게 5가지 안건으로 지금 제가 분류를 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우리 혁명 21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그 공권력 압박에 대한 우리 당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플래카드스 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플래카드 이제 활동을 할 때 지금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시도 그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서 뭐 전단지 내용이 뭐 잘못됐다거나 아니면은 플래카드 내용이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플래카드 설치가 그 불법이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이제 구실로 우리 그 플래카드스 분들에게 플래카드 활동을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경찰이라든지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 위압적으로 그 우리 플래카드스 분들께 이제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플래카드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 평정심을 잃지 마시고 위축되어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행위에 그 자극을 받아서 과잉 반응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의를 하셔서 냉정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권력의 어떤 그 불법적인 행위를 반드시 우리가 확보를 해서 나중에 이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녹음이라든지 그리고 사진 촬영이라든지 필요하다면 동영상까지 이제 촬영을 하시고 그리고 경찰이나 공무원들의 경우에 반드시 신원을 확인해서 기록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 차원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제기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의견들이 나와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우리 앵그리 블루 회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지금 이제 그 대장동 플래카드와 전단지 2편이 제작이 지금 거의 다 지금 완성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빠른 시일 내에 그 대장동 2편 그 플래카드와 전단지 배부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 빠르면은 이번 주말부터 배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그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이제 시도 지부장님 그리고 그 지역 책임자님들께서 이제 감안하셔서 플래카드와 전단지를 수령하실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건입니다. 지금 현재 그 여야 대권 후보 양상과 이에 대한 우리 혁명 21의 그 대선 전략을 그 논의를 하였습니다. 일단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더불어 거수기당은 그 이재명이 더불어 거수기당 이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 동당에서는 지금 윤석열과 홍준표가 경합을 지금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리는 어떤 얘기들에 의하면은 홍준표가 지금 상당히 윤석열의 지지도에 그 근접을 하고 있다는 이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이제 상대적으로 윤석열에 비해서 2030에 대한 그 지지가 이제 상대적으로 높다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이에 반해서 윤석열은 그 다수 홍준표에 비해서 보수적 이미지가 강해서 2030에 대한 어필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면도 있고 그리고 2030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도 홍준표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좀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준표가 그 될 수도 있고 이제 윤석열이 국민의동당 대선 후보로 결정될 수 있겠지만은 특히 그 윤석열의 경우에 국민의동당 후보로 결정된다면은 윤석열은 그 이전에 우리 혁명 21의 핵심 가치인 부동산 국가적 주택 공급과
그리고 공시 임대료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 당에 한 만큼 이에 대한 약속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우리 당원이 철저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서 나오고 있는 그 어떤 정책들이 우리 당이 그 추구하고 있는 그 서민 정책과는 괴리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비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안건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플래카드스 확대 방안과 수요일 실시 예정인 중앙당 지도부 서울도심 시위에 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플래카드스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 현재 우리 혁명 20일에 등록된 플래카드스 인원이 지역 책임자 그리고 시도지부장 그리고 플래카드스를 다 합하여 약 475명 정도 됩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주 2회 실시하고 있는 집중 시위 참여도는 전체 475명 중에서 약 40%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줌에 참여하는 인원은 100여 명 안팎인데, 줌을 이용하지 않는 플래카드스 활동을 이제 감안했을 때 약 4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의 비율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비율보다는 좀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중앙당에서 이제 판단했을 때는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그 플래카드스 인원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지 않은가, 그런 이제 의견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당에서 이제 그 각 시도 지부장님들과 그 지역 책임자님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매주 주 2회 집중 시위를 할 때 시위에 참여하는 플래카드스 인원을 계속 확인을 하셔서 플래카드스들의 참여하는 빈도 및 숫자를 취합해서 중앙당에 알려주시면 중앙당에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플래카드스 현황을 다시 작성을 해서 각 시도 지부와 지역 책임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실시하는 중앙당 지도부 서울도심 시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참여하는 서울도심 시위에는 지도부와 열정 플래카드스를 포함해서 약 10여 명 정도 되는 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날 마침 민노총에서 대규모 불법 시위가 광화문 일대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노총 집회는 다 아시겠지만은 분위기가 혼란하고 불법 집회다 보니 경찰에서도 그 차량 통제와 그리고 보행 통제를 광화문 일대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은 민노총 불법 집회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우리는 그런 불법 집회와는 반대로 1인 시위를 광화문 일대에서 이재명 게이트의 어떤 문제점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목적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반응이 민노총 집회와는 반대로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안건 중 중앙당 지도부 수요 도심 집회는 사실 녹화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이미 지난 행사였습니다. 수요일 날 중앙당 지도부 서울 도심 집회를 하였고, 반응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안건입니다. 현재 대선 후보들의 우리 혁명 21 서포 15조 정책 수용에 대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대선 후보 중에서 먼저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이제 국민의동당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지만은 최저영 후보, 이 두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당의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이전에 전달해 왔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가적 주택 공급 정책 중의 일부와 그리고 공시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당에 공식적으로 전달해 왔었고, 그리고 최재형 후보는 플랫폼 사업 규제 그리고 방과 후 교사 대규모 채용 그리고 요양기관의 한국인 요양사 채용과 같은 우리 당이 지향하고 있는 고용 정책을 최재형 후보가 받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와는 이제 별도로 이제 홍준표는 사법고시 그리고 학력고사, 사형제 부활 등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가 말하고 있는 사법고시 부활, 학력고시 부활, 사형제 부활은 이미 우리 서부 15조 가치에 이전부터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준표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정책을 좀 카피하는 경향이 강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홍 후보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는 조금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선 후보와 기존 정치권에서 서포 15조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항목과 그리고 수용이 어려운 항목을 최고위원 회의에서 참석자 간에 토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대선 후보와 기존 정치권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서포 15조 정책은 문재인 정권 들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 52시간 최저임금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교육비 완화를 위한 교육제도 개선, 그리고 현재 계속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 특히 카카오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카카오를 두둔하고 비호해왔던 정치권에서 이제 수동적으로나마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를 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 대선 후보와 기존 정치권에서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우리 서포 15조 정책은 먼저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에는 이제 불법 체류자도 포함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채용 규제에 대한 정책, 그리고 지금 저질 정치인의 화수분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제 폐지, 여기는 교육감 제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금 가장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 정치노조 해체, 민노총이나 한노총 그런 정치노조 해체에 대한 정책은 대선 후보와 기존 정치권에서 수용이 불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최근위원회의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앵그리 회원 여러분, 우리 그 날씨가 지금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